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의 김선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가 2300선 붕괴, 3%대 대폭락, 코로나 무서운 2차 확산, 주식과 아파트, 부동산 폭락 본격화되나 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 헤드라인 몇 개 보고 말씀드릴 텐데요. 이재명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쓰나미급 대충격 시작될 거. 표현이 굉장히 거친네요. 이재명 쓰나미급 대충격 시작됐다. 전방위적 대비태세에 돌입해야 한다. 추락 공포감에 투매 현상까지 빚어졌다. 코스피 2300선 붕괴. 시총 하루 만에 59조 원 증발. 코로나 재확산, 반동체, 업황 부진의 증시가 출렁이다. 코스피 2300선 붕괴되고 3%대 급락했다. 자, 코스피가 코로나19와 미 FOMC 충격으로 3%대 폭락을 보였고, 보름 만에 그야말로 230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자, 코스피 내용을 보면요. 자, 코스피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요. 코스피 지수가 2274.22포인트로 지금 마이너스 3.66포인트가 하루 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3일 이후 꾸준하게 지금 하락 추세에 있는데요. 상태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 지수도 지금 800선이 무너져서 790.91.14인데요. 마찬가지로 동시에 이게 지난 8월 13일 이후 꾸준하게 추락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세가 상당히 무서운 추세인데요.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고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3% 넘게 동반 급락하는 등 증시가 요동쳤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세 자릿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등 불안이 가중되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미중 무역 갈등의 계속화, 미 연방준비제도의 비관적 경기 전망과 원화값 약세도 주가 하락을 부추긴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은 지난달 개최한 통화정책 FOMC 의사록을 공개했는데, 의사록에서 연준 위원들은 향후 경제에 대해서 우려를 포함해서도 부양적 기조를 강화하는 내용이 비둘기파적 신호는 주지 않았습니다. FOMC 의사록 실망감에 자산시장 내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됐고요. 코스피 지수의 하단 지지선이 2300선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증시 하락 공포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투매 현상까지도 나타났는데요.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신종 코로나 재확산과 한국 경제의 주춧돌인 반도체 부진을 증시 추락의 배경으로 뽑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악재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던 국내 경기 W자형 침체 가능성을 높였다는 것인데요. 미국발 악재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부양에 소극적으로 보이면서 유동성 장세에 찬물을 끼얹게 되었는데요. 20일 코스피 시가총액은 1546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일 대비 비교해서 59조 원이 후봉으로 사라졌고, 이날 외국인과 기관의 투매 현상을 보였습니다. 20일 코스피 지수는 2274.22로 마감해서 3.66포인트 떨어졌고, 코스피 지수 2300선이 깨진 것은 지난 5일 이후 보름 만이 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하루 만에 3.37포인트 떨어지면서 791.14로 800선이 무너졌습니다. 지난 27일 801.23으로 800선 위로 올라선 뒤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800선을 내준 셈인데요. 집중적인 원인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였고,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은 8,200억, 그리고 외국인은 2,831억 원을 각각 매도했습니다. 개인이 1조 원 넘게 순매수했으나 하락세를 받기 역부족했고, 코스닥 시장 역시 개인은 3,775억 순매수했으나 기관과 외국인들은 각각 1,747억 원, 1,866억 원을 각각 순매도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3월 같은 급락세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3월 같은 급락세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50조 원 넘는 증시가 대기 자금이 있는 데다가 위기가 심화되면 4차 추경 등 유동성 공급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장이 단기간 급등의 부담에 1900선까지는 지수가 내려앉을 수 있다는 비관론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7원 오른 1186.9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1190원 선에 이제 다시 도달할 것 같기도 하네요. 어쨌든, 자,
한편 나스닥은 11,318.64로 마이너스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약간 이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우존스도 마이너스 0.31%, S&P 지수도 마이너스 0.44%, 나스닥 배역도 마이너스 7.1, 나스닥 종합도 마이너스 0.57 등 대체로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가 북미나 미국인 할 것 없이 마이너스라 돌아설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자,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쓰나미급 대충격이 시작될 것이라면서 신종 코로나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지사는 20일 오전 11시 30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 도민 긴급호소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가급적 외출과 대인 접촉을 삼가하고 타인과 접촉이 가능한 모든 상황에서는 최소 방어장치 마스크를 착용을 반드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우선 최근 수도권 코로나 확산은 이전과 다른 비정상적 최대 위기상황을 인정하고 심리 방역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전방위적이고 실질적인 대비 태세에 돌입해야 한다면서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이나 구상권 청구를 떠나서 생활 속 방역 수칙 준수 없이는 백약이 무효라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자, 이 지사가 의료 역량을 총동원해서 감당하지 못하는 최악 응급상황에 대비한다면서 생활치료센터로도 감당 못할 유행이 확산해 불가피하게 가정 대기자가 발생할 때 부족한 의료 자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분배되도록 인력과 물자를 확장하고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임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못 받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하기에 회복기 환자를 의사 판단에 따라서 전원시켜서 옮겨서 부족한 의료 자원을 효율을 높이겠다면서 이런 대의에 공감하지 않는 사례로 어려움이 있을 때 전원을 강제하는 행정명령도 이미 조치한 바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현재 한국은 16,346명의 확진자가 있었고요. 하루 만에 288명이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307명이고요. 그래서 지금 추세적으로 보면 이제 꾸준하게 늘고 있는 건데요. 자, 이를 누적 환자를 보면요. 8월 14일 날 103명에서 8월 15일 166명, 279명, 197명, 246명, 297명, 그 다음에 오늘을 288명으로 이제 300명에 근접하고 있네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환자가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어쨌든 통계상으로는 확실해 보입니다. 자, 예방 수칙을 좀 보면요. 전파 방식을 좀 알자는 것인데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방 백신이 없다는 것이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을 피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대면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밀접 접촉자는 전파 간의 전파를 좀 멀리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감염자가 기침, 재채기 말할 때는 호흡기 비말을 통해서 전파된다는 것이고 비말은 근처에 있는 사람이 입이나 코에 닿거나 호흡기를 통해서 흡입될 수 있다는 것이고 연구에 따르면 무증상자를 통해서도 전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손을 자주 씻는 것이고 또 손을 입에다가나 이렇게 대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을 물로 비누로 충분히 20초 이상 씻고 특히 공공장소를 방문한다든지 코를 푼다든지 기침하는 경우에는 꼭 손을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손 씻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얼굴 만지기 같은 거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밀접 접촉을 피하고 다른 사람 주위에 있을 때는 마스크로 입과 코를 반드시 가리고 라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위기 때 이렇게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각자 위생에 충분히 대비하셔서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만약 걸렸다 하면 신속한 조치를 취하셔서 더 이상 폐가 가지 않도록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자, 정부 돈 풀기의 시중통화량 3선조 돌파, 이어 사상 최대 증가. 자, 한국은행이 7월 15일 발표한 5월 중 통화 유동성에 따르면 지난 5월 시중통화량은 3,053조 9천억 원으로 전달 3,018조 6천억 보다 35조 4천억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2001년 12월 통계 편제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이자 최대 증가폭이 되고 있고, 자, 앞서 4월 시중 통화량은 3,018조 5,550억 원으로 전날보다 34조 원 늘어나서 역시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시장에서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을 달구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에 반대도 나오고 있고요. 최근 늘어난 통화량은 가계보다는 기업과 금융기관에 집중됐다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신종 코로나 감염 확산에 따라서 경기 침체의 충격이 대비하기 위해서 기업 등 현금성 자산 확보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되고 유동성 자금 힘입어서 언제든지 증시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여력은 있지만 코로나 2차 대확산 등으로 자영업자, 중소기업 또 어려움 또 채무를 버티지 못하고 내놓을 주택가 또 아파트, 실업자의 증가 등 최악의 경제 환경에 대해서 약 2배 정도 이르는 세금 폭탄으로 내놓을 자득직자라든지 법인 부동산, 임대주택, 기업 대표 등의 부동산은 앞으로 아파트 가격을 추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제가 어려우면 결국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부동산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각자 여건에 맞춰서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보내시고 유동성 현금, 특히 달러 자산이 준비되신 분들은 또 다른 위기에 또 다른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